이 무문관에 나와 있는 화두뿐만 아니라 뭐 벽암록을 보든 종용록을 보든 이 화두들을 이 선문답을 묶어놓은 이런 책들을 보면은 제가 옛날 어느 시간인가 강조를 했지만 조주라는 스님이 꼭 나와요. 아주 따뜻한. 그리고 임재 스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백척간도 진일보 같은 경우는 완전 임재 스타일의 이야기들. 막 매달린 절벽에 손을 떼고 막 이러는. 그리고 조주 스님은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 이렇게 두텁게 옷 입고 있는 사람 있으면 햇빛을 따뜻하게 비춰서 벗게 하는. 막 벗어! 막 이런 식으로 임재가 그런다면 조주는 뭐 그렇게 벗어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냥 좀 따뜻하게 만드는 뭐 그런 느낌. 그런데 사실 읽다 보면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데 험한 길이 있고 완만한 길이 있고 험한 길은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완만한 길은 순간순간으로 편하지만 올라가는 게 꽤 멀어.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갔잖아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의 길이 있고 그 조주 스타일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약간 해맑고 따뜻한 느낌과 임재 스님 스타일의 아주 그냥 차가운 그냥 막 겨울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는 그 무시무시하잖아요. 백척간도 진일보.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끄트머리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을까?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라고 생각하면 못 걸어가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묘한 화두죠. 오늘은 이제 그 조주 스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이랑 좀 대조가 되는데 따뜻하긴 한데 편안하긴 한데 또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뭐 사실은 뭐 두 사람의 차이는 밑에서만 산 밑에서만 여긴 편해 보이고 여긴 험해 보이지만 끄트머리에 올라가 보면 같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편안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화두의 이런 강력함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어떻게 풀지? 이런 느낌은 주지는 않아요. 조금 부드러워져. 그래서 지적으로 이해하기도 좀 편하고 하지만 음미하다 보면 좀 힘든 데도 있을 거예요. 그 평상이라는 말 우리 옛날에도 한번 강조를 했지만 그게 처음으로 제대로 이제 등장하는 화두인데 변하지 않는다, 항상적이다, 유지된다 이런 거고 평이라는 글자는 뭐 평등 얘기하지만 고른 거 정확하게는 이 글자는 여기 접시인데 이게 저울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를 올려놓죠. 그리고 여기에 그 기준이 되는 추 같은 것들이 여기다 올려놔서 평행이 되면 요 개수가 뭐 해서 6g이다 이렇게 재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요 그림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죠. 얘가 없으면 여기가 6g이 3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니까 요런 그림들을 지금 머릿속에 평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돼요. 요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이해를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평상시도 이 평상적인 것들이 도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읽어볼게요. 조주 스님이 남전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남전화상은 평상심이 도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주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남전화상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곧 어긋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주가 반문했다.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찌 마음을 항상 고르게 하는 것이 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남전화상은 말했다. 도는 안다는 것과도 그리고 모른다는 것과도 상관이 없다. 안다는 것은 착각의 상태이고 모른다는 것은 멍한 상태일 뿐이다. 만일 진실로 하고자 함이 없는 도에 이른다면
허공처럼 확 트일 것이다. 어찌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는가. 남전화상의 말이 끝나자마자 조주 스님은 바로 깨달았다. 남전화상한테 조주 스님이 깨달았던 어떤 극적인 장면이에요. 사실은 조주가 조주로 탄생하는 화두야. 이 얘기가 스토리는 어렵지 않죠. 평상심이 돈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전화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른 마음,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상태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도 이게 맞아야 되죠. 이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접시에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도 평해야 되지. 그러면 안 좋은 상태라는 거는 이게 평의 상태예요. 둘 다가 평을요 고요한 상태다, 아무 일도 없는 고요한 상태다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위 상태로 이해하면 안 돼. 여기를 비워놨잖아. 비웠잖아요. 여기 비어 있잖아. 이렇게 비어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잴 수가 있는 거죠. 순서로 딱 보면 얘를 딱 올려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걸 분동이라고 그러나? 이런 분동들. 얘를 딱 올려놨을 때 보면 요 분동을 올려놓기 전에 쏠리죠, 이렇게. 그건 평상이 아니잖아. 평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여기다가 톡톡톡 올려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요거 자체가 요 상태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거 잴 수가 있나요? 이 상태는 잴 수가 없잖아요. 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다라는 게 이 상태도 고른 거고 이 상태도 고른 거예요.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마음이 고르는 건 누구나 된다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든 간에 걔네들이 막 어떤 이런 무게로 막 다가오는 거야. 그럴 때 여기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냥 한쪽으로 무게가 이렇게 쏠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에 이게 들어가서 쏠려버리죠. 이거는 깨진 거잖아. 이게 깨진 거예요. 얘도 깨진 거지. 이 상태도 안 됐고 이 상태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상의 마음이다라는 것들에서 이 평이라는 글자를 잘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잘못 읽으면 평상시 그러잖아. 이건 전쟁이 나도 평상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집에 불이 나도 평상이라는 거야.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평형은 잡힌 거야. 하지만 이 상태, 여기에 올라와서 무게를 잴 수 있는 요 물체 있죠? 이 물체가 타자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들어오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잖아. 이 상태가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흥분하니까 나도 흥분했어. 이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왔을 때 이걸로 이렇게 마음을 내가 만들 수가 있는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균형 잡는 게.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의 양만큼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저울의 이미지, 이 수평 양팔 저울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이 비유를 사실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잴 때 포인트가 이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같이 있다. 평은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와 이 상태. 하지만 알죠? 아무것도 안 있을 때 이 마음이 돼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요 상태일 때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한쪽에 쏠려 있잖아. 이쪽 접시가 아마 무거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여기다 분동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여기다 분동을 올려놓으면 얘가 쑥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 상태가 평상의 상태예요? 아니지. 이 상태가 이상한 상태잖아. 이런 건 병적인 상태예요. 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평상이라는 것이 요 상태, 아무 일도 없는 때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평상이라는 상태는 두 상태가 있다라는 거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어떻게 타인이 뭐 울거나 고민을 얘기하거나 뭐 어떤 것들이 올 때, 이렇게 얹힐 때 제대로 분동을 내가 올려놓을 수 있는가. 근데 이쪽은 팽팽하죠. 조금만 잘못 분동을 잡아도 어긋나고 쏠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힘든 거예요. 바닥에 그거를 까먹으면 안 되죠. 아무 일도 없고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고요하게 방에 있으면 마음 고르지. 근데 그게 진짜 고른 상태일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건 저 두 번째, 양팔 저울에 저쪽에 하나의 물체가 올라갔을 때 저걸 고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이 막 굉장히 많이 변하죠. 집착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냥 분동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집착이라는 게. 내 마음이 뭘 집착한다는 거, 나 이 분동 3개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받아들여? 분동이 4개다. 그럼 이쪽이 더 쏠릴 거 아니야. 그럼 분동 1개 분량만 받아들일 때 평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음이 고여지면 이것도 병적인 상태인 거예요. 내가 이미 3개일 때 이렇게 맞춰지잖아.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올라온다. 여기에 뭐가 올라왔어요, 또. 올라왔더니 이쪽에 쏠리겠지. 잽싸게 여기에다가 2개를 더 놔. 그래서 이게 5개가 돼. 여기에 3개는 깔려 있는 거죠. 3개는 얘와 무관한 걸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얘랑 무관하게. 이러면은 이거는 병적인 상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나는 마음이 편해. 그런데 여러분이 옆에서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상태를 맞춰줬기 때문에 편안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요 가지수들을 다 생각을 하면 이 평이라는 글자가 얼마나 강한 글자인지가 나오고, 이 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 평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야. 어떤 경우든지 간에. 힘들다.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평. 고양이를 만나도 평. 그쵸? 내가 싫어하는 짐승을 만나도 평.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도 평. 무지개가 떠도 평. 바람이 불어도 평. 비가 와도 평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해야 타인을 제대로 읽고 타인을 제대로 헤아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얘는 겨우 원래 정상적이면은 요거 2개 정도잖아요. 무게가. 겨우 여기 원래 3개가 원래 받쳐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얘를 잘못 읽은 거지. 과도하게 너는 이렇게 힘든 거야. 오버하지 마세요. 그렇게 투사한 건 우리 자체가 분동이 3개가 먼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읽는 거라고. 잘못 읽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개에 불과한데 5개로 너 너무 힘들지? 이렇게 오버해서 막 접근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러면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바닥에는 이게 있습니다. 집착이 왜 무섭냐면 이쪽 부분, 물건을 안 재는 부분, 분동이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 마음 쪽이고, 이쪽 물건이 올라가는 부분이 타인의 부분이야. 타인과 만나는 부분. 이럴 때 이쪽 자체가 이 분동 있는 쪽, 마음 쪽이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평의 느낌, 요 평상, 평의 이 느낌 때문에 자리와 이타, 뭐 별거 아닙니다. 자비가 별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잡는 거야. 나는 저절로 반응한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매 경우에 평을 유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돼야 당연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우리의 출발은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항상. 그러니까 이 그림이 싫으시면, 요 느낌이 좀 싫으시면 이걸로 생각을 해도 돼요. 우리는 다 분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쏠려 있다고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우리 기억나잖아요. 우리는 알라야식 기억나죠? 내 기억의식, 나의 어렸을 때 상처, 막 5만 가지 것들이 남아있잖아.
그런 것들의 무게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올라와서 균형을 이렇게 잡아도 여기에 또 뭔가가 올라왔어. 잡아도 쭉 내려오려고 그러면 올라가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균형이 잡히겠지? 이렇게 되면은. 요럴 때 우리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 그거는 요 두 개랑 맞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를 더 올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개는 원래 박혀 있었잖아. 그럼 여기에 또 올려야 되죠. 요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그림으로 우리를 이해해도 되는 것 같아. 요렇게. 마음을 비운다, 집착을 버린다. 집착의 비유는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 굉장히 무거운 같은 거거든요.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이거 기억나죠? 옛날에 이거 내가 가르쳤던 거. 책이 있다. 이렇게 놓는다. 요거 보고 있죠? 빼잖아. 이렇게 가르쳐도 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집착이 되는 거잖아. 집착은요, 있으면 집착은 되지 않아요. 진짜 소중한 건데 사라졌다라는 느낌. 세계는 있는 그대로 다 있음만 있는데 요거 딱 놓고 보면 이게 진짜 소중한 거였다면 책이 없네? 이렇게 해서 책이 집착이 되잖아. 아이가 죽었을 때 집착을 한다든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젊음을 잃어버렸을 때 집착이 되는 거랑 똑같아. 그런 무게들이 요 분동의 무게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출발한다. 여기서 출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덜어내야 된다고. 여기서 평을 잡아야 된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골치 아픈 거지. 그래서 아까 이게 평형을 잡은 거 요거 한번 비유를 보세요. 여기 올라가 있는 걸 진짜 객관적으로 읽었을까? 아니죠. 아니죠. 이 두 개가 내가 깔려 있잖아. 얘를 읽은 건 아니에요. 얘가 올라가면 사실은 평형을 잡았으면 올라가면 이쪽으로 쭉 내려가고 분동을 올렸어야 되잖아. 요 그림들, 요 느낌들을 평상에서 평이라는 글자로 보면 무서운 글자예요. 와, 저거 장난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자로 오래 쓰는 거야. 평상시, 그리고 뭐 간혹 스님들이 무사시, 큰 일이 없을 때 무사라는 말도 써요. 그거는 뭐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고르기가 쉬우니까 무사라는 말. 여기 위에 물체가 어떤 무게를 가진 물건이 안 올라가 있는 상태, 이 무사. 뭔가 일들이 벌어지고 타자가 나오고 사건이 생기는 게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무사할 때, 일이 없었을 때 마음을 유지해라. 그 일이, 비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 비웁니다. 여기에 물건이 올라갔으면 원래 일이 없었을 때 이렇게 균형을 잡았던 걸 균형을 잡으려면 여기다가 분동이 올라가야지 균형이 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팽팽한 겁니다. 내가 진짜 균형을 잡았는지 잡지 않았는지라는 거의 관건은 여기서 잡혀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그리고 여기 분동이 처음에 이렇게 세팅이 안 되면 이 상태로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자체는. 얘의 무게를 재는 게 아니야. 내 무게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 백척간두 진일보다 라고 했을 때 백척간두나 매달린 절벽이 이 분동 두 가지일 수도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된다.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 안 된다. 바닥에는 요게 흐르고 있는 게 이 평상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화두가 평상심이 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평상시에 평상에 이렇게 무사시, 일이 없는 거야. 자식도 아프지도 않고 공부도 잘하고 남편도 안 아프고 집도 무사하게 어제처럼 별다른 큰일 없이 날씨도 괜찮고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그렇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저 반대편 쪽에 엄청난 무게를 짐작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얹혔을 때 당신은 균형을 잡을 수 있는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읽으면 평상시에 마음을 유지해야 돼. 여러분들 불편한 사람을 만나거나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럴 때 막 염장 지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럴 때 평상심 유지하기 힘들잖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자체가. 평상심이 도다. 저런 마음이 도다. 100%예요. 맞아. 저건 완전히 부처예요. 있는 그대로 세상을 읽고 헤아려 주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조주 하상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수행이라는 건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수행이 별게 아니네. 요럴 때 요 상태 유지하고 이렇게 물건이 올라가면 이렇게 유지하는 거가 수행이잖아요.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스승인 남전하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자 한다면 곧 어긋난다. 하고자 한다면. 요거는 이제 요 느낌을 조금 벗어나야 돼. 이거 해보셨나요? 잘 보세요. 평상시 저는 이렇게 걸어요. 남자들은.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걸어. 근데 군대를 가면 이렇게 걷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이거 왜 생길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안 하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걸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걷잖아요. 이거 평상시에. 근데 군대에서는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런다고. 야, 제대로 걸어. 손 이렇게 올리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시에서 막 이렇게 걷는다고 총 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요 손이랑 요 발이 반대여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걷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됩니다. 군대에서만 벌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쫀 사람들. 이거 제대로 안 맞추면 나 혼나. 군대에 가기 전에 그 남자아이들은요, 20년 동안 그렇게 걸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군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농담 삼아 그러잖아. 고문관이라고 그래, 고문관. 꼭 있습니다. 그 단계를 안 거치는 사람들은 군대의 조건도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물건으로 올라가면 이거 잘 맞추는 애들은 괜찮아. 그냥 이렇게 걸어요. 의식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평상시가 깨진다고. 평상이 돼야 돼. 옛날처럼 걸어야 돼. 할수록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야 돼요. 남전 스님이 얘기한 게 그건 거야. 마음을 평상적으로 한다, 유지한다라는 것들은 어떤 유사시에 만약에 이렇게 막 노력한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럴 때 하면 어긋납니다. 이게 자꾸 어긋나요. 마치 물 있잖아요. 물도 평의 비유로 할 수 있잖아. 고름물.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러면 막 흔들리잖아. 그러면은 물도 똑같은 거예요. 물도 요것도 세상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재는 방법이듯이 물도 똑같습니다. 물이라는 게 비유가 뭐예요? 동양에서는. 거울의 비유란 말이야. 물이 고요해야 우리가 얼굴도 비추죠. 명경지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명경은 밝은 청동 거울, 경자가 세김자에다가 경치할 때 경자가 들어가고, 지수는 고요한 물이야. 그래서 부잣집은 청동 거울로 이렇게 얼굴도 머리도 보고 만지고 이쁘게 단장도 했는데, 가난한 집 사람은 거울이 없습니다. 유리거울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청동길 썼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물에 비춘다고. 그래서 마을에 보면은 빨래하는데 모이잖아. 그럼 그 중에 물 좀 고요한 데서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여인네는. 가난한 사람은 흐르는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춰봤고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죠. 근데 물이 막 동요가 되면 어떻게 돼? 못 비치잖아. 있는 그대로 못 비치잖아. 그래서 명경지수라는 비유가 나온 거예요. 청동거울은 계속 닦아가지고 있죠. 밝아야 되고. 흐르는 물은 고요해야 돼. 고요해야 비추니까. 그런데 물이 조금 움직인다 그래서 억지를 씁시다. 손으로 누르는 거야, 표면을. 물이 고요해집니까? 고요해지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
가만히 내버려둬야 고요해질 가능성이 많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런데 또 바람은 또 불어. 그럼 물결은 쳐. 어떻게 고요하게 하지? 와, 이게 힘든 겁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그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평상시 우리는 이렇게 걷습니다. 예? 근데 억지로 그걸 잘 걸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전화상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곧 어긋나게 된다. 하고자 하면 어긋나게 된다. 뜻대로 안 된다. 자꾸 만지면. 요 저울도 자꾸 막 만지면 흔들림이 생기잖아요. 막 잡으면.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너무 힘들어. 이거 뭐 그러면 어떻게 하자라는 건가? 그래서 이제 조주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의 비유 드렸잖아. 그것도 뭔가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잖아. 노력하면 무조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전화상은.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들은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묘한 느낌. 마음은 퍼펙트하게 내가 자유로울 때 가장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제가 옛날에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저 대학원 시절 얘기했잖아요. 교수님 방에 들어갔다. 교수님 앉아 계신다. 그리고 또 사람이 왔으면 쪼르륵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내가 앉았던 그 소파 앞쪽에 딱 앉으시면 되는데 꼭 그 사람들은 건의를 부려서 계속 뭔가 작업을 해. 그닥 바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소파에 저는 앉아있죠. 한마디 저한테 툭 던지죠. 강군, 편히 앉아있어. 너무 힘듭니다. 나 편한데. 어떻게 앉아야 편하지? 여기서 바닥에 흐르는 건 그런 겁니다. 억지로 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면 어긋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건 억지로 하면 안 되는 영역인 거야. 사람한테 소중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자비를 행한다던가 사랑을 행한다던가, 그러니까 인간한테 소중한 가치들은 모조리 자유에 기반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왜 공부가 싫은지 아세요? 애들이 우리 요새 애들 게임 많이 하잖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게임을 많이 합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게임은 경쟁의 논리가 되어 있고 스펙도 쌓고 여러 가지 쌓고 아이템도 모읍니다. 학교에서 그런 걸 강조를 하니까 가장 심플하게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게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이 경쟁에서 벗어나면 게임 안 합니다. 경쟁에 있을 때 게임을 해요. 게임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야. 아주 심플한 게임이야. 거기서는 이길 수 있어요. 나 거기서는 왕도 될 수 있고 뭣도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실 슬프게도. 그런 문맥을 다 떠나서 아이가 게임을 막 재밌게 하죠. 그 게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엄마가. 너 2만 점 돌파해야 저녁 먹는다. 그럼 끝납니다, 그 게임은. 날림으로 돼요. 너무나 힘들어져요, 많이. 바닥에 지금 남전화상이 얘기하고 있고 조주랑 얘기하고 있는 거 억지로 하면 깨진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야. 누구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너 부처처럼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스님들이 편안하게 있으면 실수 안 합니다. 초보 스님들이 종을 잘못 쳤다. 왜 잘못 쳐요? 눈치 보니까 이렇게 쳐야 되나?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치면 되잖아. 이 자유거든요. 왜냐하면 이 길은 자유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에요. 이거는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로 한다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아닌 거잖아. 주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고 하기 싫으면 스톱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평상심, 이 마음이라는 거, 이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들은 주인의 마음인 거잖아. 근데 이걸 억지로 하고 있다? 억지로 노력한다? 되기도 하겠어요.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어쩌면 이게 너무 지금 자명한 이야기인 거죠. 어려우면 별게 아닙니다. 노력하면은 망가진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항상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걔네들은 딱 걷기 전에 그래. 오른손을 들면 왼발이 나가고, 에?
오른발이 나가면 왼손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막 스스로 그러는 거야. 신주야, 할 수 있어. 20년간 넌 그렇게 걸어왔잖아. 왜 이게 안 될까? 자, 우리 해보자. 처음에는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애들 울어요. 얼굴에 안색이 변하는 걸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지?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못 걸으니까. 아무도 없고 군대도 아니고 편안하게 걸을 때 이렇게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이렇게 걷는 거잖아. 이런 실수를 할 때는 언제냐면 쫄아 있을 때, 내가 삶의 주인이 안 될 때, 그 길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부처가 돼야 돼. 이것도 강요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하고자 함이 없는 도라는 걸 나오고, 남전하상이 말을 하는 거죠. 도는 안다는 것과도, 그리고 모른다는 것과도 상관이 없다. 안다는 것은 착각의 상태이고 모른다는 것은 멍한 상태일 뿐이다. 만일 진실로 하고자 함이 없는 도에 이른다면 허공처럼 확 트일 것이다.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평상시처럼 걷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에 있는 애한테 평상시처럼 걸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힘들어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강군 편히 앉아 있어. 절대 강요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내가 주인이 되는 길을 가는 거야.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처의 마음도 당연히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억지로 하고 있다면 어긋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울을 가만히 놔둬야 되죠. 그럼 바람이 불면 까딱 이렇게 움직이겠죠. 물건을 딱 올리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쏠리겠지. 그럴 때 싹 이렇게 올려나가는 거. 야, 이거 힘듭니다.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 뒤쪽 얘기를 본다라고 그러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거죠. 이거의 대표적인 건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콩쿠르 대회에서 연주하는 거랑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어떤 피아노 곡을 연주하는 거는 다릅니다. 가장 퍼펙트한 연주는 뭐예요? 관객이 없는 듯이 한다고요. 내가 집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연주하면 가장 평상인 거야,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2,000명이 있어도 아무도 없다는 듯이 연주를 합니다. 농담 삼아 이거를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죠. 아까 저울 이렇게 올려놓는 거랑 같은 건데, 이렇게 하나의 좌우명처럼 기억하면 돼요. 혼자 있었을 때도 1,000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면 되고, 1,000사람 앞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돼요. 혼자 있을 때는 편하고 여러 사람 있을 때면 불편하다 그러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망가진 저울인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혼자 있으면 편해, 여러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혼자 있을 때도 수천 명이랑 있어. 집에서 짐승처럼 까 뒤집어져요? 그러지 않아요. 온 매무새 잡고 차를 혼자 타먹어도 예쁘게 타먹는다고. 거꾸로 수천 명이랑 있어도 혼자 있는 듯해. 요게 바로 요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 거꾸로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통 깨닫지 못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땐 편하고 여러 사람 있으면 불편해. 왜 불편해요? 그때 평상심이 깨지는 거잖아. 여러 사람이랑 있다. 여기에 물건이 올라온다. 그러면 분동을 못 올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 나 이렇게 있을 때가 편해요. 뭐가 올라오면 싫어요. 왜 싫죠? 분동을 올릴 줄을 모르니까. 평형을 못 잡는 거야.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거꾸로 되어 있다. 혼자 있었을 때 수천 명이랑 같이 있는 것처럼 있고, 수천 명이랑 있었을 때 혼자 있는 듯이 있는다라는 건 이 상태잖아. 수천 명이랑 있었을 때도 혼자 있는 듯 하다는 건 뭐예요? 혼자 있는 듯 하잖아. 여기에 올라갔는데도 평형을 유지한다는 건 뭐야? 마치 이 상태에 있는 것 같잖아.
그래서 머릿속에서 사실 그걸 외워두면은 되는 거죠. 힘듭니다, 근데.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수천 명이랑 읽듯이 하고, 혼자 있을 때 가장 예쁘게 옷 입는 거랑 같은 거야, 사실은. 그리고 수천 명 앞에 가더라도 수수하게 입고 나가는 것 같은 거.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이쁘게 꾸며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억지로 막 예뻐 보이려는 게 아니라 가장 편안해. 그런데 상대방도 왜 그따구로 입고 나왔어? 라고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머릿속에 거꾸로라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 일도 없었을 땐 편해. 근데 타인을 만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불편해 하는 거는 분동을 못 올리는 거지. 이거 못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부처의 길, 깨달은 자의 길, 이건 어떻게 돼야 가능하냐라는 거에서 일단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평상이란 말이 그 팽팽한 긴장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놔야 될 것 같아. 이걸 까먹으면 안 되죠.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건 그런 거야. 에이, 사람들 만나거나 사건 만나면 힘드니까 나는 혼자 있을 거야, 집에만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어떤 일이 수천 가지의 일들이 내 앞에 막 힘들게 펼쳐줘도 마음을 그대로 혼자 있는 것처럼 유지하는 거야.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분동을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분동의 개수에 집착하지도 않아요. 그거에 맞춰서 올려놓는 겁니다.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이 조주의 이 이야기는. 평상심이라는 말, 평상이라는 말은 너무 무거운 말이에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어렵진 않죠. 쉽게 처음처럼 이해해도 돼요. 에이, 많은 사람 만나도 사람 안 만났을 때처럼 만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그 힘들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그거랑 관련돼서 좀 힘들게 한번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평상이라는 그 느낌이 참 힘들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읽으면 조주의 이 이야기도 사실은 겉보기에는 따뜻하고 평안한데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떼는 거랑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거랑 똑같이 어떤 부분에 굉장히 막 실천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 깝깝한 부분. 막 물이 쳤는데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고요하게 할까? 이거 갑갑해요. 손을 대야 될까? 손을 대면은 또 안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손을 좀 대야 파도 치는 걸 또 좀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묘한 경계선상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주 스님이 남전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남전화상은 평상심이 도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주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남전화상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곧 어긋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주가 반문했다.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찌 마음을 항시 고르게 하는 것이 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남전화상은 말했다. 도는 안다는 것과도 그리고 모른다는 것과도 상관이 없다. 안다는 것은 착각의 상태이고 모른다는 것은 멍한 상태일 뿐이다. 만약 진실로 하고자 함이 없는 도에 이른다면 허공처럼 확 트일 것이다. 어찌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는가? 남전화상의 말이 끝나자마자 조주 스님은 바로 깨달았다. 도는 안다. 이렇게 걸으면 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도는 모른다 라고 하면 멍청한 상태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힘든 상태, 안다라고 하는 상태. 아까 기억나시죠? 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나 걸을 줄 알아. 그렇게 걸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못 걷게 된다고. 아니면 그 반대쪽, 모른다. 그런 거 없다. 라고 그러면 이것도 까먹은 거야. 이렇게 걷는 것도. 멍한 상태죠, 그냥.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상시의 마음에 이 평상이라는 개념이 아까 저울 느낌 있죠? 그리고 저 위의 상태는 요 상태도 사실 힘들겠지만 요 상태도 평상이다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되고 이게 평이잖아요. 이게 얘네들만 빼면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잖아. 이렇게 상자 있죠, 상자.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태.
이 부분에서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까가 힘들어요. 이걸 제대로 만들면은 군대에서도 혼자서 걷듯이 이렇게 걷는 거야.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걷게 되려면 고참이 되면 그렇게 걸어요. 그냥. 이등병, 군대 갓 들어온 아이들은 잘 걸으려고 나 걷는 법 알아. 나 옛날에도 걸었어. 그대로 걸으면 망가집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에도 평, 밑에도 평인데 위의 상태나 밑의 상태가 연속적으로 상,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려면 망가지고,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 아두인데, 실천적으로 따지면 너무나 힘들다. 이 균형 잡는 게. 저쪽에 물건이 딱 올라왔을 때 평형을 잡는 거. 조주가 어려운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상심이 도다. 진짜 어려운 얘기야. 차라리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떼라!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아. 그냥 백척간도 진일보가 수천 번 편한 것 같아.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근데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거는 자유로워라, 이런 얘기인데, 자유롭다라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딨어. 야, 평상시에 걷던 것처럼 걸어. 그것도 뜻대로 안 되는데. 이 묘한 간극이 있어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 저울비유랑 억압에 빠졌고 눈치를 보던 꼬맹이가 걷는 거, 갓 군대 입대한 아이가 걷는 걸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 하실 거예요. 그걸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